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공매도가 2주 후에 다시 열립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릴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법부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자산 상하위 계층이 각각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배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식 시장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였죠. 공매도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일부 재개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5월 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동안 말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예.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아주 격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개인들,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이 공매도가 다 같이 하든가 다 같이 못하든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만 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은 사실상 발을 묶어 놓는다. 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당 또는 동학개미 발 묶어 놓은 공매도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5월 3일 공매도 시작할 때부터는 개인들도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대주 제도라는 걸 신설합니다. 예. 네. 대주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대출할 때 대자 빌려준다고요. 보통 우리는 대출,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의 활성화를 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원래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마치 보유한 것처럼 하고 미리 팔아버려서 예. 그것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득을 얻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매도에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할 때는 해당 주식을 특정 기관으로부터 빌려서 보관을 해 놨을 경우에만 공매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관은 언제든지 빌릴 수가 있었는데 개인들은 빌려주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정부의 개인 공매도 대주 제도는 개인들도 본인이 원하면 최고 이제 이 전국적으로 2조 4천억 규모까지는 주식을 빌린 상태로 바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정부의 상당히 큰 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주식을 일단 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이요? 예. 예. 근데 기간이 있다면서요. 빌리는데 60일, 그러니까 2달 안에는 무조건 다시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된다. 더 이상 뭐 주가가 떨어지건 말건 기다릴 수가 없다.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 때문에 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기울어진 부분이 남았다. 이런 예. 동학개미들의 좀 아쉬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기업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주식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만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식을 A라는 주식을 B라는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주식이 만기가 되면 다른 쪽의 주식이 오고 가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증권회사에 신용하는 것처럼 증권사에 자기의 신용으로 빌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무한정 기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6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관이나 이 외국인들은 어떤 기간 한도가 없고 네. 왜 개인만 60일을 묶느냐? 예.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이다.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오히려 이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경우나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는 그 기간에 차입 기간 제한이 없는 대신에 언제든지 콜을 하면 갖다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자기가 맡긴 자기 주식은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이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순수한 신용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60일 제한도 없이 언제든지 갚아라 이러면 개인이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60일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60일이라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60일은 보호하는 기간이다. 60일 동안은 함부로 돈을 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갚아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개미들은 동학 개미들은 만약에 개미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했다면 개미들이 60일 내에는 그 중간에 상환을 못하게 하더라도 60일 넘어서는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 투자하고 똑같이 해주더라도 기간 제한은 풀어야 된다. 기간 제한을 없애야 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벌써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5월 3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주식 대주 제도의 첫 이용 한도는 3천만 원이고요. 저 3천만 원을 5번 이상 사용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 7천만 원. 그래서 더 탤런트가 생기면 이제 제한이 없는 이런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증권사를 통해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시스템 교육을 받고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 왜 개인에게만 제한을 두느냐 이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우리나라 공매도 역사에서 개인에게 대주를 해준다 이런 것은 제도상의 큰 발전이고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파급 효과도 그럼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공매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경험들을 한 분들은 공매도 하면 주가 떨어진다는 그런 공포, 네. 그런 포비아를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실제 능력도 없이 좀 과대평가된 종목, 또 기업이 홍보를 과잉 홍보를 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활성화되면은 이러한 거짓 홍보 또 뻥튀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급변 현상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있는 것이 증권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경제학계의 좀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보유 자산이 하위 20%인 그룹, 상위 20%인 그룹 이 두 그룹 간의 부동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해요. 어느 정도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예, 164배 차이로 오우.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최상위 20%, 네. 예, 가장 자산이 많은 위층의 20%하고 가장 자산이 적은 최아래 이 계층을 비교를 5분위씩 비교를 해봤더만은 예. 부동산 자산 보유가 164배로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나 그동안에 비해서 상당히 그 격차가 커지고 예. 또 164배란 이 배율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164개 그걸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쪽에서 팔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평균 개념이니까요. 왜 이렇게 격차가 크고 또 갈수록 벌어졌느냐?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산, 총자산 하위 20%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이제 그것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하위는 뭐 별로 변화가 없고 상위는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요즘 똘똘한 한 채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의 그런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64배나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자산 격차가 164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고소득층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지금 6월부터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종부세 크게 강화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 어떻게든 좀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법이
파는 것보단 증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집값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도하고는 달리 정부의 의도라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 사람들이 집을 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다주택도 해소가 되고 또 공급 확대에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게 정부가 노린 정책 효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또는 똘똘한 이 주위의 부동산을 팔기는 아깝다고 생각한 이제 일부 다주택자들이 그것을 팔면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더니 아예 자식이나 또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아예 정해해 주겠다. 정해도 정해세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양도세를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도하느니 정해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은 많이 걷겠지만 네네. 다주택자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의 세습 또 부의 계층 간의 대물림 이런 것이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상구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정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다른 세상 얘기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 납부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관심이 삼성 일가가 이 상속세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서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련 내용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방금 경제일기에 보도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배당금의 반을 이건희 회장 한 분이 가져갔다고 지금 보도하셨죠. 네. 자, 그것은 그만큼 주식 소유분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6개월이 되는 것은 올 4월입니다. 올 4월의 마지막 되는 4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많이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삼성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재산만 놓고 보면 주식 쪽에서 11조 또 예술품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쪽에서 한 2, 3조, 뭐 1, 2조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 주식은 상장 주식만 기초로 한 것이고 비상장 주식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고 미술품은 그 가격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그 상속세를 아버지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 세수도 달라지겠지만 한국의 재벌 판도 또 한국의 재벌 서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비상한 관심입니다. 예, 다음 주에 발표한다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